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나섰던 해경들이 선내 상황을 전혀 모른 채 구조 활동에 나섰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세월호의 격실 일부가 붕괴되면서 수색에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침몰 당시 선내 상황을 담은 CCTV 영상이 조만간 복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가 지하철 2호선을 당초 계획대로 건설할지 아니면 백지화할지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순천 청암대 총장이 교배를 빼돌린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적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은 사실이 법정 증언을 통해 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체 진입 명령을 받았던 123정 정장은 당황해서 깜빡 잊어서 진입을 못했다고 증언을 했는가 하면 항공구조사들은 구조 당시 배 안에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4월 16일 기울고 있는 세월호 주변으로 해경청에 항공구조사들이 탄 헬기 2대가 맴돌고 해경 123정이 다가옵니다. 비상대기 갑판이나 해상에 거의 사람이 없어 승객 대부분이 배 안에 있는 게 분명했지만 누구도 선체 진입을 하지 않는 사이 세월호는 끝내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이런 소극적 구조의 주역이었던 123정 정장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도착했을 때 세월호가 50도 이상 기울어 있고 배가 조류에 밀려 안전상 진입 지시를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전 9시 48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실로부터 선체 진입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당황해서 깜빡 잊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 등에서 퇴선 방송을 했다고 주장해온 정장은 퇴선 방송을 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항공구조사들도 역시 퇴선을 유도하지 못했다며 배 안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항공구조사 팀장은 배 침몰 외에는 정보가 없었다며 만일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입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진술해 피해자 가족들의 탄식을 자아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120일이 지났는데 격실 일부가 붕괴돼서 수중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선내 CCTV의 영상 복원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실종자 수가 지난달 18일 이후 10명에 머물러 있습니다. 태풍 등 기상 악화로 지난달에만 3차례 수색이 중단됐습니다. 여기에 일부 격실에서 붕괴가 진행되면서 실종자 수색에 차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승객이 머물 것으로 추정되는 다인실과 샤워실 등 128개 격실 가운데 20여 곳에서 또다시 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격벽 사이에 아마 이렇게 뭐가 되는 모양입니다. 이 판넬로 돼 있는 구조물들이 아마 그게 이제 조금 붕괴됐던 모양입니다. 합동구조팀은 격실 진입 전에 통로와 격실에 대한 사전 점검, 대기 잠수사의 즉각 대응 태세 유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수색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선내 CCTV 영상 복원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디지털 영상 복원 업체는 하드디스크 2개 가운데 하나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으며 현재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해서 백업을 받아가는 상황이고요. 예. 나머지 하나도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내일 정도 오면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복원된 영상은 세월호 침몰 당시의 정황 등이 담겨 있어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가족들은 다음 주쯤 법원에 기일을 신청해 디지털 영상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자사고의 신입생 선발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송원고 문제는 풀렸지만 이번에는 숭덕고가 문제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압박에 송원고가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송원고는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30%였던 지원 자격을 없애고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모집 요강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또 다른 자사고인 숭덕고가 문제입니다. 숭덕고는 시교육청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내신 성적에 면접까지 추가하겠다는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그대로 다시 제출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선택권을 갖도록 해주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생을 뽑을 수 있는 선발권을 주라는 것이죠.
시교육청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그것도 골라서 뽑겠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성적입니다, 무조건. 그렇죠. 이제 물론 뭐 약간의 융통성이 있지만 양쪽 다 성적을 주 중심으로 놓고 해버리는 겁니다. 교육청은 숭덕고의 신입생 모집 요강은 승인해 줄 수 없다며 작년과 같은 내용의 전형안을 교육감 직권으로 공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권 공고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직권으로 공고하더라도 숭덕고로선 작년보다 나빠지는 건 아니어서 오히려 곤혹스러운 쪽은 교육청입니다. 한편 시교육청은 송원고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거나 재학생들의 집단 전학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을 건설해야 할지 민선 6기 들어서 다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인 터라 광주시는 기술자문위원단을 꾸려서 본격적인 타당성 검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논의하고 검토한 끝에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저심도 방식으로 건설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신도심을 지날 수 있도록 몇 차례 노선을 바꾸고 총 연장도 늘어나면서 사업비는 무려 1조 9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사업 승인도 끝나서 올 들어 국비 배정이 시작되면서 광주의 두 번째 도시철도가 본 궤도에 오르는 듯 했습니다. 2015년도 국비 140억 원이 국토교통부 예산에 반영되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 6기 출범과 함께 윤장현 시장이 재검토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은 다시 복잡해졌습니다. 1호선 건설 당시 교통 수요를 잘못 예측하다 보니 수송 분담률이 3%에 못 미치고 해마다 적자가 쌓이고 있어서 시민 여론을 좀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지금부터 3개월 동안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해서 건설 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미래 우리 광주 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세밀히 좀 살펴보자. 재검토를 통해 2호선을 백지화할 경우 총 7천억 원의 시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반면에 투입된 설계비 75억 원과 대규모 국비 지원을 놓치게 되고 광주의 대표적인 교통 복지를 포기한다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광주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도시철도 2호선이 과연 필요한지 다른 대안은 있는 건지 올해 하반기까지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시가 3,739억 원을 추가로 편성한 민선 6기 첫 추경 예산을 광주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주요 추가 항목은 내년 유대회 경기장 건립비 940억 원과 기초연금 205억 원, 영유아 보육비 57억 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5억 원 등입니다. 특히 유대회 경기장 건립 비용이 이번 추경 예산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여서 광주시 재정에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광주시 일반 회계는 3조 2,170억 원으로 늘었고 특별 회계도 7,748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달 광주 지역의 고용 상황은 개선됐지만 전남 지역은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2014 7월 광주 전남 고용 동향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고용률은 2.2%포인트 상승한 59.5%를 기록했고 취업자는 4.7% 증가했습니다. 반면 전남 지역의 고용률은 1.5%포인트 떨어져 취업자도 19,000명이 감소했습니다. 광주 전남 첫 새누리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나온 데 이어서 오늘은 새누리당 최고위원회 회의가 순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빠진 광주 전남 현안 사업들이 다시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광주 전남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처 예산에 포함된 광주 지역 예산은 건의액의 80%인 2조 7,700억 원, 전남은 57%인 4조 7,269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특히 핵심 주력 사업 대부분이 재검토 대상에 올라 국비 반영이 불투명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서 올라온 예산을 심의하고 있고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게 됩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들은 기재부 예산안에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재부 또 관계 부처에 찾아뵙고 예산 설명하고 지금 추가 반영을 위해서 지금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순천에서 예정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요청으로 이례적으로 호남에서 개최되는 만큼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 발표 등이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지금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누락된 예산들을 다시 집어넣고 또 삭감된 예산들을 늘리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이어지고 있는 광주 전남 예산 홀대에 대해 이원과 새누리당이 실질적인 예산 협조를 통해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검찰이 윤장현 광주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모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그제 12일 광주 지역 모 유권자 단체 대표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이 단체가 윤 시장의 당선을 도우려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는지, 윤 시장과의 공모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는데 필요하면 관련자를 소환할 계획입니다. 한편 최근 이 단체 대표와 윤 시장이 지난해 10월 선거대책위를 결성하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남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형을 도와달라며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도의원의 동생과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현종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설을 앞두고 선거구민 12명에게 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형을 도와달라며 3만 2천 원짜리 화장품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방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기 위해서 광주에서도 사제와 신도들이 대거 서울에 갑니다. 김철은 기자가 김희중 천주교 광주 대교구장을 만나서 교황의 한국 방문이 갖는 의미와 교황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지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태주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 시기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한국 방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어떤 경제 대국을 목표로 해서 경제적인 발전에 치중해서 많이 발전이 됐는데 그 결과로 요즘 사람이 빠진 경제가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가까운 예로는 세월호도 그렇고 또 군대 또 불미스러운 일도 그렇고 그래서 교황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 네. 또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 이것을 많이 강조하시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 대주교님께서는 예전에 직접 교황님도 만나보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교황청 회의차 가서 묵게 됐는데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아침 식사를 이제 했는데 거기 식사하다가 뭐 빵이 떨어지니까 우리 시민님 중에 한 분이 그 옆자리에 있는 식탁에서 빵을 가져다 먹었어요. 예. 알고 봤더니 교황님 미사를 하시고 늦게 들어오셨는데 그 자리가 바로 교황님 그 식탁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교황님이 드실 빵을 시민님이 미리 가져다가 이게 드셨고 좀 있으니까 빵이 부족하니까 다시 또 그 봉사자가 교황님 식탁에 빵을 가져다 놓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주 그렇게 소박하시고 또 검소하시고 또 저녁에는 뭐 찬 음식이 뷔페식으로 나오는데 교황님도 우리하고 똑같이 접시를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음식을 이렇게 골라 잡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참 검소하고 또 서민적이다. 세월호 사건에서요. 네. 이번에 직접 미사도 하시면서 옆에서 많이 지켜보셨을 텐데 가까이 지켜보시면서 느끼신 소회, 감회 어떤 것입니까? 이 세월호 사건은 한순간 돌발적으로 일어난 어떤 사건이라기보다는 이제까지 우리 사회에 만연되고 축적되었던 그 적폐가 드러난 하나의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희생되신 분들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고
또 그 유가족들의 슬픔과 통환이 무가치하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 각 분야에서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중요시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세월호 특별법을 가지고 정치권은 물론 또 국민 여론도 갈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기왕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서 그 사회 안전망을 정착시키자라는 그런 의도가 진정성이 있다면은 특별법이라는 그 용어의 이름에 걸맞게 이제까지 기존의 법과 제도의 그 틀을 깨고라도 진상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는 것이 특별법의 취지에 맞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교황님을 만나서 전해드릴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저는 남북 간의 화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반도의 평화 공존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교황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좀 호소하고 싶습니다. 네, 대주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6.15 위원회 광전남 본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모식을 엽니다. 6.15 위원회는 모레 16일부터 18일까지 광주 YMCA 무진관에 참배 분향소를 설치해 추모객을 받고 오는 18일에는 5주기 추모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김대중 대통령 때 이루어진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과 6.15 선언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는 후퇴하고 있다며 추모 행사를 통해 평화 통일 정신 계승과 6.15 선언 실천을 다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한 점차 아쉬운 패배였습니다. 휴식기를 앞두고 선발 투수들이 총출동했지만 승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기아의 선발은 첫 승에 도전하는 토마스입니다. 홈런 1개를 제외하고는 5회까지 완벽투를 펼친 토마스. 승리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6회 위기가 찾아옵니다. 주자들을 줄줄이 내보내고 아쉬운 수비까지 더해져 동점을 허용하는 토마스. 다음을 기약하고 마운드에서 내려옵니다. 이어 선발 자원인 송은범, 임준섭이 중간 개투진으로 나섰는데 완벽하게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한 점을 더 내주고 역전까지 허용하고 맙니다. 마지막까지 팽팽한 접전이었습니다. 이대형의 3루타로 선취점을 가져오고 아기호랑이 강한울의 적시타와 페이스 좋은 김주찬의 2루타로 앞서 나가고 있었는데 이후 더 이상의 안타는 없었습니다. 필의 빈자리는 컸습니다. 선발 토마스와 마무리 어센시오의 출전을 위해 필이 결장했는데 한 방이 없었던 타선과 아쉬운 수비는 필의 부재를 더욱 아쉽게 했습니다. 외국인 투수를 기용한 기아의 딜레마. 결국 어센시오도 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승리를 내줬기에 더욱 아쉬운 패배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44승 54패로 7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제 롯데도 넥센에게 승리를 내주며 기아와의 승차는 여전히 2게임 차입니다. 기아는 내일까지 휴식기를 갖고 토요일부터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넥센과 주말 2연전을 갖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경찰이 순천 청암대 강명훈 총장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 연수원을 운영하면서 교비를 빼돌렸다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건데 강 총장은 의혹 수준이라는 입장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청암대학교 강명훈 총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크게 4가지. 지난 2007년부터 일본 오사카에 학교 연수원을 운영하면서 임대료 명목으로 교비를 빼돌렸고 해당 연수원에 위탁관리 회사를 만들어 실제 운영은 하지 않으면서 교비로 운영비를 지출했다는 겁니다. 또한 국제학생 육성기구라는 법인을 통해 역시 운영을 하지 않으면서 교비를 정기적으로 송금했고 업무 추진비 일부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 총장이 이런 과정을 통해 모두 14억 1천만 원 상당의 교비를 가로챈 것으로 보고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강 총장이 일본에 있을 당시 학교 측과 주고받은 이메일 등을 확보했으며 강 총장이 해당 학교 여교수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암대 강명훈 총장은 이에 대해
같은 건에 대해 이미 여러 기관에서 수사를 했지만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의혹 수준에 불과하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수사자료가 방대해 현재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시원한 출근길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내린 강수량을 보면 보성 25, 영광 2.5, 광주 2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종일 내리겠고요. 내일 오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앞으로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시간당 20mm 내외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튼튼한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 남쪽을 중심으로 짙은 비구름대가 끼어 있습니다. 이 시각 장성 19도, 영광과 광주, 나주 2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담양과 구례 24도, 광주와 나주, 화순 25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요새 며칠 동안 더위가 많이 누그러졌는데요. 오늘도 광주의 낮 최고 기온 25도로 어제보다 더 선선하겠습니다. 광복절인 내일부터는 기온이 다시 올라 토요일에는 30도까지 기록할 텐데요. 이 반짝 오른 기온은 휴일부터 다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부터 모레까지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이후에 다시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